여러분, 자식한테 집착하시나요? 요즘에는 워낙 자제분들을 적게 낳고 살다 보니까 외아들, 외동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아. 자식이 자유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자식한테 집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주 자식이 전화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매일 자식이 전화를 해야 된다.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언니는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매주 한 번씩 시댁을 방문을 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정말로 본심에서 우러나서 방문을 하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주 가고 싶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 시댁에서 매주 안 오면 너무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효도 차원에서 매주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살짝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시댁에서 어마어마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도 매주 잊지 않고 방문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자식이 매주 방문하기를 원해서 자식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게 또 너무 어색한 거죠, 사실.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주, 손녀한테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홀어머니의 외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많은 분들이 홀어머니의 외아들,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 많은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저도 사실은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겠죠. 제가 저 입장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제 아들도 어찌 보면 홀어머니의 외아들보다 더 안 좋은 홀어머니의 외아들, 홀아버지의 외아들,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저희 아들 고등학교 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 아들도 저랑 똑같이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 저는 동의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자사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로 독립함과 동시에 저희 아들이 그날 이후로 자기는 완전한 독립을 하겠다. 다시는 집으로 복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 홀어머니의 외아들 내지는 홀아버지의 외아들 이런 거를 저는 미리 방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너의 그 자발적인 독립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한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부모랑 분리돼서 사는 연습을 해라. 이걸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상호 간에 동의를 한 부분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세대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미절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완전히 히스테릭하게 공포스럽게 괴롭히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한테 집착하시는 부분들이 유독 심하신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자식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하고 부모인 나 자신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자식 생활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명예나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이나 나의 자랑으로 삼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정서에서는 자식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요즘에는 많이 옅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자식을 내 노후의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종종. 그런데 그게 과연 안정적인 보험일까요? 그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식이 공무원이면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형제들이
한때는 거의 100% 가깝게 공무원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거의 7, 80%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부자가 되거나 어떤 커다란 명예를 갖거나 막 이런 거를 크게 기대하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소소하고 평범하게 그냥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동네에서 한때는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 뭐 이렇게 한동안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던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룰을 깨트린 게 저였던 거죠, 사실은. 제가 부부 공무원이었는데 이혼을 한 게 동네에 아주 파다하게 소문이 났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교육문화회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때 노래교실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공교롭게 문화회관 팀장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이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그 노래 교실을 못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정말 부모님한테 엄청 큰 불효를 한 거죠. 한때는 저희 딸 사위가 공무원이라는 거를 어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딸하고 사위가 이혼을 하니까 이 좁은 바닥에 소문이 쫙 났던 거예요. 즐겁게 다니시던 노래교실을 한동안 못 나가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 와중에서도 저한테는 그것 때문에 안 나간 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냥 저를 위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참 제가 이혼하고 돌아온 날 저희 아빠는 제가 그때 사실 저희 아빠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저희 아빠가 원래 술을 잘 안 드시는데 그날은 좀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의 무릎을 끌어안고 우리 딸이 이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빠가 막 우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때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잘 왔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날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제가 힘들 때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절대적으로 저희 편이 돼주곤 하셨어요. 이런 게 부모의 사랑이지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집착한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홀어머니의 외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남편이 없는 부재, 이 부재에 대한 존재를 아들에서 찾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남편같이 생각도 하고 아들을 애인같이 생각도 하고 아들을 아들같이 생각도 하고 이런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전 옛날부터 홀로서기를 되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홀어머니들은 어찌 보면 사회적인 지원을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한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아들한테 집착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보호자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술을 할 때 그 보호자 사인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순간 이렇게 얼음? 이런 게 돼 있었어요. 왜냐면 나한테 보호자가 누구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은 고3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서 보호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보호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시고 까지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즉시 사인을 못한 거죠.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저희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금방 달려온 거죠.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제 보호자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게 혼자 있는 게 되게 서러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랑 그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의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중학생 딸이 하나 있고 그런데 수술을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또 생긴 거예요. 보호자란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정작 본인한테 보호자가 없어서 나 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보호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척도 없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딸 친구의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한참 있다가
그 사인을 받고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의 그때 그 아픔과 서러움이 몇 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형제라도 있는데 정말 그분은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수술을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보호자 해줄 테니까 꼭 나한테 전화를 해라. 이건 제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서러움?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전화를 와서 저희 아들한테 수술하는 날짜를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9월 말에 하는데 저희 아들이 하도 막 뭐라 그래서 제가 날짜를 할 수 없이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첫 휴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날 맞춰서 올라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입원 절차를 밟아주겠대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보호자 때문에 곤란했던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수술할 때 내가 보호자 해줄게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새 다 커갖고 이제 내 보호자를 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도 보호자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 자기가 입원 숙도 다 밟아주고 자기가 수술할 때 옆에 있어주고 자기가 보호자도 해주겠다고. 호르몬의 외아들 이런 심리는 내지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집착하는 거는 사랑인 감정 플러스 불안 심리가 섞여서 이렇게 미묘한 감정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한테 집착하는 현상을 보충적 애착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 외아들은 어머니란 존재한테 유일한 후계자이자 자아 확장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런 거를 워낙 많이 보고 자랐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저희 아들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 언니나 저희 그 형제 저희 동생들 이렇게 의지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하는 부분을 상실 보상이나 자아 확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으로 상처를 갖거나 이런 부분을 답답해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